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블리자드를 샀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JD 부자연구소 13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를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긴축 속도 살피며 조정,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5%, S&P 500 지수는 0.97%, 다우존스 지수는 0.9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1.15% 급락, 공포에 질린 시장입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9.65% 떨어지며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나스닥의 반전은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반전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금 바짝 떨어져야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그나마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서 더 매파적으로 나오면 하락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매파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3월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올릴 금리를 0.5bp 올리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0.25bp만 올렸었는데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0.5bp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또는 3월에 종료할 양적 완화를 1월 달에 갑자기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왜 위험하냐? 첫 번째로는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이 안 될 만큼 시장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보는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는 위험합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나스닥이 반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니케이 지수, 홍콩지수 등 아시아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0.99%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이유는 내일 장이 끝나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아야 그나마 주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면 그야말로 급락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6% 넘게 하루에 떨어졌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안 좋은 것이 걸립니다. 로블록스는 고점 대비 43% 넘게 빠졌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가 $200인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 AR, VR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플의 전고점은 $182.02이고요. 그리고 말뚝박기 상황입니다. 애플은 어제 $166.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8.36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0%를 더 박아서 현재 30%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매뉴얼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급락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168.3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수로 하신 분들은 뭐 10%를 더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뚝박기는 2.5% 떨어질 때만 10%씩 사는 것이고요. 오를 때는 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가 1월 6일 날 떴으므로 해제 시점은 2월 7일입니다. 마이너스 3%가 중간에 뜨지 않는다면 2월 7일에는 애플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을 다시 애플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잡고 가야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하면 계좌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사고 팔면 계좌가 더 빨리 녹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블리자드를 샀을까? MS 82조 원의 스타크 만든 블리자드 인수, 메타버스 승부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산 이유를 바로 메타버스에서 킬러 컨텐츠를 게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긴 침묵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주가는 전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헛발질은 2007년 스마트폰을 무시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CEO인 스티브 발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너무 비싸고 키보드도 없잖아 라고 했고요. 이 말이 언제 나왔었냐면 2007년 1월 18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애플이 6월, 그러니까 2007년도 6월이죠. 미국 시장에 선보일 아이폰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개무시하다가 2007년 이후 아이폰의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야 겨우 2007년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 PC 출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이 정점이고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이유는 스마트폰 추이를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추이는 여기 보시면 2007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도 있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왜 있었냐면 블랙베리 같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9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 피처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PC 출하량도 정점을 갖고 2011년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만든 애플은 세계 시총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키아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 지푸라기를 잡았을 뿐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뒤늦게 스마트폰의 위력을 알고 정신 차린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해 윈도우 폰을 만듭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윈도우 폰이 받아 블랙베리를 제치고 3위 OS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곧 발견되었습니다. 윈도우 폰에는 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만 만들어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 굳이 윈도우 폰 버전으로 컨버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이 나온 지 3년 후에 나왔습니다. 윈도우 폰 버전으로 말이죠. 우버가 이 정도이니 다른 앱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즉 윈도우 폰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MS 윈도우 10 모바일 하드웨어 개발 포기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윈도우 10 모바일과 하드웨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때가 2017년 10월 9일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2등까지 올라왔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클라우드를 통해서입니다. MS 최고 경영자 오른 사티아 나델라 누구인가? 이게 이제 2014년 2월 5일 기사입니다. 지난해 회사 조직 개편 이후로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담당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인데요. 2014년 2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클라우드를 강화했고 MS365 등 구장 모델을 늘리면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세계 2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점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윈도우 폰이 실패했는지 곱씹어 봤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성공 요인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드웨어고요. 두 번째가 OS고 세 번째가 앱입니다. 앱은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었고 iOS라는 OS가 있었으며 앱 생태계에는 킬러 콘텐츠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폰이 왜 실패했냐? 윈도우 폰이란 하드웨어가 있었고 모바일 윈도우라는 OS가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져 킬러 콘텐츠 업데이트가 늦어진 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오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첫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홀로렌즈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에 대비해서 하드웨어인 홀로렌즈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에도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요. 영국 코로나19 의료 현장 MS 홀로렌즈 맹활약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홀로렌즈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의 이제 영상을 전달받아서 확인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촬영 공유하면서 협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병원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즉 현장에서 진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타버스 인재 쟁탈전 격화,
MS 핵심 인력 메타로 대거 이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MS에서 홀로렌즈를 개발한 인력이 메타로 이직했다는 기사입니다. VR 중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메타의 오큘러스에서 인력을 빼갈 정도로 홀로렌즈 성능이 이에 못지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하드웨어는 이제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OS인데요. 현재 홀로렌즈의 윈도우 10 버전의 O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앱입니다. 앞으로 AR, VR의 핵심 컨텐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으로 본 것입니다. MS는 이미 여러 곳의 게임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으로 꼽히는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을 2014년도 인수했고요. 2년 전에도 둠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적합한 게임사를 확보한 것입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등 히트작이 있는 세계 최고의 게임사입니다. 게다가 MS는 콘솔 게임의 대명사인 엑스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MS는 2007년에 스티브 발머가 스마트폰을 개무시하다가 헛발질한 이유를 소프트웨어에서 찾았습니다. 윈도우 모바일이 후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킬러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최대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앱 정책은 스마트폰보다는 콘솔이나 OTT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 생태계는 모든 앱이 베타적이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생태계는 콘솔처럼 베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으로 나뉠 뿐 모든 게임이 다 들어가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각 OS별로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그리고 엑스박스의 게임 개발사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서로 오리지널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컨텐츠만을 만들어서 자기 그 하드웨어에만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은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에만 들어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킬러 콘텐츠를 베타적으로 확보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OS, 소프트웨어 등의 메타버스 3박자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